테마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어 버전 자료 12페이지네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보신 크리스퍼 캐스9이었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차세대 서열 분석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입니다. 근데 차세대 서열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최초의 DNA 서열 분석 방식인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강의는 코어 버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가 나와 있고, 여기 아래쪽에 18페이지부터 차세대 서열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차세대 서열 분석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는데, 얘는 좀 생물학적인 발전보다는 생물학적인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빠르게 발전한 바이오 머신들, 그러니까 기계공학적인 기술이 발전해서 바이오 머신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내용을 보시면 생물학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세대 서열 분석에 대해서는. 그래서 출제자가 차세대 서열 분석을 출제할 때 지문이 좀 모자라면 앞쪽에 생어 최초의 서열 분석 기법인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를 같이 지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코어 버전에서는 빠르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버전에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만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DNA 중합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 주형 DNA가 있으면 아래쪽부터 5' 말단, 3' 말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성되는 DNA는 위쪽이 5' 말단, 아래쪽이 5' 말단이죠. 그래서 새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을 때는 기존에 있던 뉴클레오타이드의 요 3번 탄소에 3' 카본의 OH에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의 요 5번 탄소에 인상기가 결합을 하죠. 그 중에서 특히 이 두 개의 인상기는 떨어져 나가고 그 에너지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뉴클레오타이드의 3' 말단의 OH에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의 5' 인상기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의 핵심은 DDNTP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서 ATGC 중에 A, 아데노신이죠. 아데노신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RNA의 경우는 이 구조에서 여기에 OH가 붙어 있죠. 근데 DNA의 경우는 여기 스몰 d가 디옥시를 의미하죠. 근데 디옥시는 D는 제거하다, 옥시는 산소죠. 그래서 이 OH가 제거가 됩니다. 그 결과 여기에 H가 붙게 되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죠. H는 보통 생략을 하기 때문에, 수소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DATP는 이렇게 3' 카본엔 OH가 있지만 2' 카본에는 수소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생어는 DDNTP를 사용했죠. 그래서 DDATP를 예로 들면 DD는 다이디옥시의 약자죠. 그러니까 산소를 제거를 2번 했다는 거죠. 그래서 3' 카본에 원래 OH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산소를 제거해서 H가 됐다는 뜻이죠. 이 DDNTP 예시로 DDATP가 나와 있지만 특성은 자신은 중합에서 결합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할 수 없게 하죠. 이 그림에서 이게 DDATP
DDNTP라면 자신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5' 인상기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OH가 없고 H이기 때문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어가 사용한 다이디옥시 메소드는 자, 단일 가닥으로 서열을 모르는 DNA를 넣고 나머지들을 넣어서 중합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4개의 튜브에 각각 그 물질들을 넣고요. 그 다음에 각 튜브마다 서로 다른 DDNTP를 넣습니다. DDATP부터 DDCTP까지.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일을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자, 여기 뭐 프라이머가 이 부분이 붙어 있고, 자, T하고 C는 뭐 결합을 했는데 이 튜브에는 DCTP하고 DDCTP가 같이 들어있죠. DCTP가 이렇게 붙게 되면 계속 중합을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운이 안 좋게 DDCTP가 결합하게 되면 얘는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지 못하기 때문에 중합이 멈춥니다. 그래서 요런 DNA 절편들이 계속 쌓이거나 아니면 DCTP가 결합한 DNA 절편들은 계속 중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주형 DNA가 G이면 DCTP가 결합한 경우에 계속 중합을 하게 되지만 DDCTP가 결합하면 다시 중합을 멈추죠. 이런 절편들이 또 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 17번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DCTP가 결합하고 중합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DDCTP가 결합하고 중합을 멈추거나, 그래서 역시 이 절편들이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7번, 14번, 17번이 서열이 G였고, 그러면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는 C, C, C였죠. 7번, 14번, 17번이죠. 그래서 전기 운동을 하게 되면 7번, 14번, 17번에서 DDCTP가 붙어서 중합이 멈춘 DNA 절편들이 축적되면서 이렇게 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4개의 튜브를 전기 운동을 4개의 레인으로 각각 하게 되면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이 서열들을 하나씩 읽어가게 되면 원래 주형 DNA의 서열을 알게 되죠. 그게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였고, 얼마 후에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에서는 4개의 튜브에다 각각 중합 반응을 일으키고 4개의 레인으로 전기 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DD NTP에다가 각각 다른 색깔의 형광 물질을 붙여서 형광법이 개발되었죠. 그래서 형광법에서는 하나의 튜브에서 중합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의 레인을 사용해서 전기 운동을 하면 컴퓨터에 주로 컴퓨터에 연결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서열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어의 다이디옥시 메소드고 1세대 서열 분석 방법이었고요. 차세대 기계, 서열 분석 기계들이네요. 그리고 현재는 요만한, 요게 USB 단자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크기의 DNA 서열 분석 기기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얘는 아마 4세대 정도 될 거고요. 얘가 거의 24시간 내에 사람의 DNA 서열을 다 밝힐 수 있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간단히 보시면 생어가 발표한 게 77년, 그래서 뭐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차세대 서열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여기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3세대, 그다음에 얘는 아까 보신 최종 4세대까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건 여기 2세대입니다.
차세대 서열 분석이라고 하고요. 3세대나 4세대의 경우는 사실 캠벨 같은 대학 일반 생물학 교재에 아직 수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얘는 사실 기계공학적인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특허 문제 등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재에 실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것 같고요. 따라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차세대 서열 분석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2세대 DNA 서열 분석 방식입니다. 자, 2세대 차세대 서열 분석이라고 하지만 이제 정확히는 2세대 서열 분석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습니다. 하이스루풋 기술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DNA 분석 기술이고요. 자, 얘도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어떤 세포에 있는 DNA 전체를 추출을 해서 자릅니다. 300 베이스 페어 정도로 아주 짧게 자르는 거죠.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방울 안에 넣고 그 가운데는 비드라고 고체 물질인데 그냥 작은 구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물방울마다 하나의 잘린 절편들만 들어갑니다. 걔가 결국 이렇게 튜브인데 이렇게 플레이트에 붙은 튜브를 웰이라고 합니다. 웰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얘는 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멀티 웰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실제 자료를 보면 한 200만 개 정도의 웰이 붙어 있는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웰 하나에 이 물방울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이 물방울에는 하나의 이중가닥 DNA가 들어있는데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PCR을 통해서 개수를 늘린 다음에 단일 가닥 상태로 만들어서 여기 비드 구슬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DNA 폴리머레이즈 중합 효소를 첨가해 주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여기 비드 구슬에 고형 물질에 이렇게 단일 가닥 서열을 모르는 주용 DNA가 붙어 있고, 이쪽이 5', 이쪽이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짧은 프라이머를 이쪽 5', 3'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여기 200만 개 웰마다 다 다른 300 베이스 페어의 DNA 단일 가닥들이 이렇게 비드 구슬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00만 개의 웰을 기계에 세팅을 해놓고 ATGC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A는 DATP,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죠. 다음은 DTTP, DGTP, DCTP를 분주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분석을 시작하면 처음에 DATP를 200만 개 웰에다가 동시에 분주를 합니다. 사실 이 웰은 굉장히 작은 웰이죠. 분주를 한 다음에 워싱을 해서 씻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DATP를 분주하고 워싱하고, 그 다음에 200만 개 웰에다가 DCTP를 분주하고 워싱해서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DGTP, DCTP를 분주하고 씻어버리는 단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제 비드 구슬이 있고, 거기에 서열을 모르는 단일 가닥 300 베이스 페어의 DNA 한 가닥이 존재하죠. 기계가 이제 200만 개 웰에다가 전부 다 DATP를 빠르게 분주를 합니다. 분주는 나눠서 주입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보시면 여기 프라이머가 있고, 다음 주형 가닥의 서열이 T인데 상보적인 게 A죠. 그래서 DATP가 마침 여기 딱 결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 중합효소도 들어있으니까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 아까 보셨듯이 DATP 원재료는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기 3개짜리입니다. 그 중에 인산기 2개가 떨어져 나오고 결합을 하게 되죠. 그 인산기 2개가 떨어져 나온 거를 보통 PPI라고 표시를 합니다. 인산기 2개라서 여기 I는
이노르게닉, 무기인산이란 뜻이죠. 인산기는 유기물에 붙어 있으면 유기인산, 혼자 떨어져 나오면 무기물이기 때문에 무기인산이 됐죠. 이노르게닉 포스페이트라서 PPI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인산기 두 개면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웰 안에는 PPI가 떨어져 나오면 유리된다고 하죠. 유리된 PPI가 존재하면 빛을 내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PPI가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이 웰은 번쩍하고 빛을 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0만 개의 웰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DATP가 결합하면서 빛이 번쩍 나고 어떤 것들은 안 나겠죠. 그 패턴을 캠코더나 컴퓨터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자, 다음은 이 그림인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DATP를 분자한 다음에 씻어줍니다. 워싱을 하죠. 가운데 여기 비드 고체 물질에다 DNA를 붙인 거는 얘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불필요한 성분들이 제거됐고, 두 번째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DTTP가 200만 개의 웰에 분주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웰에서는 다음 주형 DNA 가닥에 서열이 G이기 때문에 DCTP가 와야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TTP는 결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면 발광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음 여기도 C가 와야 되는데 DGTP이기 때문에 발광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그림인데 이번에는 주형 가닥의 서열 G의 상보정이 C, 즉 DCTP가 분주가 됐죠. 그러면 얘가 결합을 하게 되고 PPI가 유리돼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용액 속에 있던 발광 물질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빛이 번쩍하고 나게 되죠. 그걸 보고 A를 분주했을 때는 여기 발광했어. 그 다음에 T를 분주했을 때는 여기 발광했어. 이 데이터를 전부 기록을 했다가 분석을 하면 되겠죠. 뭐 카메라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컴퓨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모든 웰에 있는 서열이 최종적으로 다 밝혀지겠죠. 자, 그래서 긴 DNA지만 300 베이스 페어로 잘린 절편들이 200만 개의 웰에 따로 분리가 돼서 각각 서열들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전체 긴 DNA 자체의 서열 전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분석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차세대 서열 분석, 2세대 서열 분석 방식입니다. 1세대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1세대 방식은 좀 정통적인 방식이었지만 2세대는 이렇게 기기공학이 발전하면서 바이오 머신들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200만 개의 작은 웰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 동시에 빠르게 200만 개의 웰에 각각 특정 물질을 분주하고 워싱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기면서 하이스루프 기술입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의 DNA는 30억 베이스 페어입니다. 그걸 300 베이스 페어씩 잘라 놓으면 조각조각이 돼서 300 베이스 페어 서열 자체는 알 수 있지만 이 서열이 어느 위치에 있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지? 근데 지금 이 300 베이스 페어로 자를 때 랜덤으로 잘랐기 때문에, 자, DNA가 이렇게 생긴 DNA가 여기도 잘리고 요만큼도 잘리고 요만큼도 잘리고 요만큼도 잘리고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 모든 잘려진 DNA들의 서열을 알게 되면 여기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겠죠.
요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쫙 이어붙이면 30억 베이스 페어도 쉽게 그 서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설명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1세대 방식은 소규모 DNA 서열 분석에만 사용된다. 그 다음에 3세대 서열 분석 내용이 이제 캠벨에 있어서 간단히 쓰긴 했는데 얘는 출제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3세대 서열 분석만 해도 나노 사이즈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체막, 세포막 같은 생체막이죠. 세포막 같은 막에다가 단일 가닥 DNA를 작은 구멍을 통해서 통과시킵니다. 근데 그 DNA는 ATGC 염기 중에 하나의 서열을 갖고 있겠죠. 통과할 때 전류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측정해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로 단백질, 아까 말한 나노포어 작은 구멍은 세포막에 붙어있는 통로 단백질을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차세대 서열 분석 내용은 여기까지고 핵심은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출제 지문을 많이 뽑아낼 수는 없고요. 추정을 해본다면 하이스루풋이다. 이것도 지문화는 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300억 베이스 사람의 경우 300억 베이스 페어를 300 베이스 페어로, 아니 30억 베이스 페어를 300 베이스 페어로 짧게 자른다. 무작위적으로 자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중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일 가닥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DNA 폴리머레이즈와 프라이머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좀 핵심적인 거는 요 PPI가 분리되어 나오면 그 웰에 발광이 이루어진다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 웰에 있는 용액 중에 유리된 PPI와 반응해서 빛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다. 뭐 혹시 모르니까 이 PPI 이름은 파이로파스페이트다. 피로인산이라고 보통 한글로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정도가 출제될 수 있는 핵심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